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흐름 역시 애매모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연준 FOMC 눈치 보기에 따른 하락 마감을 확인했고, 비트코인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2만 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는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상당히 선명합니다. 11월에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니들 맘대로 한 번 더 하고, 대신 12월부터는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서자,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연준의 긴축 강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경제지표는 연준의 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도 채용 공고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여전히 고용시장 분위기가 좋다, 이런 점이 확인됐고, 경기 침체 바로미터로 해석되기도 하는 10월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인 50을 웃돌았습니다. 9월 수치보다는 조금 밑돈 것이지만 50 위에 자리한다라는 점에서 침체 우려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워낙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이어지고 있고, 이건 돌려서 말하면 SEC가 그만큼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SEC 내부적으로도 SEC의 규제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자산운용협회 회장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서 SEC의 규제 방식이 비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목조목 야금야금 SEC의 이상한 규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져버렸습니다. 이론과 가설에 따른 규제가 계속된다라면 경제 전반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문어대가리 아저씨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중국의 정책 전환도 시간 문제다, 이런 부분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가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홍콩의 저런 적극적인 태도 변화는 아시아 크립토 허브라는 타이틀을 가진 싱가포르의 위상을 빼앗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을 통해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냈습니다. 듣기만 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가로질 아주 중요한 시점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아주 큰 변동성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면밀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루어질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도 별다른 반등세 없이 여전히 2만 달러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답답함을 내다 버리고 다시 2만 1000달러 위로의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모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3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0%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게 될까?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나름의 근거를 통해 강세론을, 또 약세론자들은 여전히 약세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2017년 신고점 달성 지점에서 지지라인을 찾고 있다. 체이킨 머니 플로우 역시 2019년 수준에서 반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10,000달러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호가 여러 개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만큼 그 반전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 가격 예측이 가능한데, 아마도 이건 다음 90일 안에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얼추 연말 연초까지 3만 달러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이번 한 주를 중요 분기점이 되는 주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전히 26,000달러 랠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연준 금리 결정이 잘 나와주고 21,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랠리가 촉발될 수 있다. 핵심 지지라인은 19,600달러 부근이고 이 밑으로 빠지면 18,000달러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지지와 돌파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약세론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크립토 카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한 번 더 21,000달러를 찍을 경우에 트리플 탑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 이후에 비트코인은 웨지 패턴의 지지라인이 깨지면서 약세 감정을 확정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2만 달러가 깨지면서 약세가 확정될 것이다. 주요 타겟 지점은 14,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첫 번째 약세 확정은 하단 지지라인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25,500달러 부근이 깨질 때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약세 감정이 궁극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은 2만 달러가 깨질 때, 이게 11월 5일쯤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14,000달러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당장 일주일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제시가 된 만큼 과연 이 양반의 이런 확고한 14,000달러 전망, 진짜 이 몇 달 내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이 얼마나 들어맞을지 정말 엄청 궁금한 지점입니다. 사실 강세론이든 약세론이든 차트적인 흐름을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건 이슈적인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고 12월 전망에 대해서 어느 수준 정도 어떤 뉘앙스가 나올지가 최대 화두입니다. 먼저 연준이 너무 빨리 금리를 올려서 불필요하게 경기 둔화를 유발할 위험을 키우고 있다라는 지적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원크는 이번 연준 회의에서 미세 보정, 약간의 조정에 대해서 논의해야만 할 것이다. 과열된 경제를 식히려는 것이지 냉각시키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듀크대 경제학과 교수인 앨런 미디 역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0.5%포인트도 빠르다라는 걸 명심해야 하고 0.75%포인트는 진짜 빠른 거다. 12월은 속도를 늦추기에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의 기대만큼 연준이 곧장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지 이에 대한 월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와 크레딧 스위스, UBS, 노무라 증권 등은 12월에도 0.75%포인트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은 12월에는 0.5%포인트 인상을 예측했습니다. 월가의 동귀신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FOMC 회의 직전에 공개된 경제 지표들은 일단 연준 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9월 미국의 채용 공급 건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상황에서도 고용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의 사전적인 바로미터로 평가받기도 하는 ISM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50.2로 나타난 것도 침체 우려를 조금이나마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준은 이게 50 아래로 떨어지면 공격적인 긴축을 진행하다가도 완화적인 스탠스 전환을 확인했었는데 그만큼 이게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수축 국면, 경기 침체 우려 강화 이런 단어들이 강하게 고개를 들게 됩니다.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완전 빡세게 금리를 올리는데도 주요 지표들은 이렇게 나름의 긍정적인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에는 엄청난 변동성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유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워낙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더해지다 보니까 소송에서 일부러 져주기도 어렵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EC 내부에서 SEC의 크립토 규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론전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문어대가리 저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이번에는 SEC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좋은 규제 방법이 아니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디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고 있다. 이건 명백히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규제 원칙을 세울 때는 제안을 통해 사람들이 규제 기관과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건전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CFTC로 가서 규제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SEC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 갠슬러 취임 이후에 미국 SEC는 망신이라는 망신, 글로벌하게 다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미국 자산운용협회 회장이 이걸 아주 싹 다 정리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갠슬러를 확 조져놨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섹시합니다. SEC의 규칙이 비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다. 가설에 따른 규제는 자본시장에 좋지 않다. 에릭 제이 펜 미국 자산운용협회장은 SEC의 임무는 시장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8월 현재 기준으로 SEC는 새로운 규칙 제안만 26개를 내놨고 SEC 위원장은 시장 참가자에 대한 규제 실제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 그런 접근 방식은 가설에 따른 규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시정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예시를 정리하면서 현학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시장 참여자가 증권 대출과 실소유자 등의 정보를 며칠 또는 몇 분 안에 SEC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제안,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수천 개 계약을 다시 작성하도록 한 규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상황이라서 저렇게만 보면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저런 것들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또 비효율적이고 현학적이고 이론적이다. 이런 비용은 또 결국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SEC는 역사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다. 규제를 학문적 활동으로 취급하는 SEC는 이론적이고 불필요한 비용만 야기한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갠슬러가 자리를 제대로 지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요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홍콩의 암호화폐 껴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홍콩이 개인들에 대한 암호화폐 투자 허용 움직임은 싱가포르의 왕좌를 노리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홍콩 정부가 최근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암호화폐 규제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의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가 최근 규제를 강화한 것을 틈타서 이 왕좌를 탈환하려는 홍콩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 붕괴로 암호화폐 기업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책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 규제가 아닌 블록체인 산업 지원에 맞춰져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홍콩은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강경 조치를 벗어나서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홍콩은 규제 완화를 통해 중국 투자자들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관문이 될 가능성도 있고 FTX도 바하마로 이전하기 전에 그 전의 거점이 홍콩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에서는 두바이가 또 아시아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어쩌면 암호화폐 허브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이런 역할을 위해서 여러 시도 아주 의미있게 잘 하고 있는데 최근 금감원이 딴지를 건 걸 바라보고 있자면 그저 답답함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